네, 안녕하십니까. 깡스클럽 강정윤입니다. 지난주 시장은 결국 제자리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드른다. 금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증시의 하락과 더불어서 장중 미선물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2150선 전후에서 딱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수급적인 부분이 여전히 좀 풀리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적인 부분이 좀 풀려야지 시장 자체가 방향을 어느 정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이제 시총 상위 일부 종목에 대한 쏠림, 이 부분 역시도 좀 풀려야지 시장 자체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인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미국에서의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된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미증시가 그동안 강세했던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거냐, 아니면 시장에서 그동안 우려가 컸던 만큼 이 부분을 완화할 것이냐, 여기에 따른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것이 전망이 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시장부터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이게 딱 2150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0.8% 정도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대금은 12조로 소폭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3,400억 정도의 매도를 했고 기관은 7천억의 매도를 하면서 1조 넘는 매도 물량이 양시장에서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역시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락이 크게 나타난 모습이었는데 선물 쪽에서가 이제 현물과의 베이시스가 보합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장중 미선물이 하락한다는 부분에서 선물 지수가 좀 더 하락을 나타냈다 됩니다. 근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2,600계약 정도 매수를 했고 누적 순매수가 이제 2만 계약을 살짝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금요일 날 마감할 때 투신권에서의 매도가 좀 쌓여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이 쇼커버링이 나올 거냐 정도를 체크하면 될 것 같고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31%로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가능하다가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보합에서 끝났기 때문에 여전히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간다가 되면서 계속해서 연중 고가 라인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인데 거래대금은 12조 8천억이었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역시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근래 들어서 상당히 큰 폭의 급등세가 이어진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제 윗자리 자체가 크게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 전후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은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2018년도 초에 고가 라인 때까지 올라왔던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역시 같이 물량이 출회됐다 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순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었는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부 매도를 하면서 약 20억 위안 정도를 매도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워낙에 단기 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현재는 양호한 상태이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높다가 되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전망 자체는 여전히 좋다가 됩니다. 다만 단기 상승이 컸던 만큼 차익 실현과 매물 소화 가족이 필요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장중에 미선물이 0.5에서 0.8%까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이 부분이 국내 증시가 금요일날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스닥이 한 0.6% 정도 상승을 했고 다우지수와 S&P 중심으로 강세가 좀 더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다. 우선은 이제 디즈니랜드 이쪽에서가 뭐 4개월 만에 이제 오픈을 한다라는 부분이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021년 이후에 이제 내년인데 내년부터의 운행하는 크루즈 선박이라는 이런 쪽에 대한 예약이 큰 폭으로 급증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현재 해외 여행 자체가 상당히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풀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부분이 내년에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형성이 되었다 됩니다. 그다음에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가 가장 두드러졌는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바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증시 자체에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못 되는 부분이 파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많이 떨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실질적인 실적은 양호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형성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에 뛰었다는데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스닥은 신고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케이스고 S&P라든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제한된 구간에서의 등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약 44% 정도 감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3분기가 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 25% 가까운 이익은 감소가 된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증시와 중국 증시 이런 쪽에서는 차별화가 나타나는 과정이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디즈니가 재오픈을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경제 활동 자체가 다시금 재개된다는 기대치로 올라갔기 때문에 금융이라든지 자동차, 원유 서비스, 산업재 등 경기 관련 쪽이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스닥보다 S&P라든지 다우지수가 더 강세에 뛰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인 거고 반대로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반도체 같은 쪽은 소폭이 약세를 띄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에서 현재 시가총액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이 반도체,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서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쪽이 미증시에서 약세됐던 부분이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는 소폭의 하락으로 역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변동성 지수는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28선 전후, 그다음에 30 전후 이 삼각 패턴의 안에서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소폭 하락한 27.29로 끝났고요. 유가 역시 경기 활동에 대한 기대치가 40% 다시가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1,2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5원에서 10원 정도에서 움직인다 그런다. 아직까지 원달러 환율도 제자리 걸음을 한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가 이제 삼각 패턴을 지지난주에 돌파를 하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삼각 패턴을 돌파하면서 이제 결국 상단 자리를 만들었던 자리가 예전에 시장에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움직였던 박스권의 상단 자리에서 결국 저항을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상단 자리 저항을 받고 이제는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다 정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삼각 패턴을 돌파를 하고 정상적인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졌었다면 약 3,300포인트 정도가 박스권의 중간마다 된다. 이 라인대까지가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 조정이 필요하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가장 국내 증시가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국내 증시는 2018년도 이후부터 중국 증시와 더불어서 같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이렇게 강세될 때 국내 증시도 중국 증시와 더불어서 가면 좋은다. 성향 자체가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중국은 가치주를 중심으로 강세되었고 미증시는 성장주를 중심으로 강세되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성장주 중심으로 미증시를 따라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현재 중국을 못 따라가는 상태고 업종은 미증시 좀 따라가는 상태라서 거기서 이제 약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과 그리고 나중에 중국 증시와 더불어서 신흥 증시의 강세가 같이 이어지는 것이 국내 증시는 좀 더 좋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국 증시가 숨고르기를 하는 구간이 결국은 국내 증시가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될 텐데 이때 국내 증시가 얼마큼 강세에 뛰느냐 그렇게 강세가 어느 정도 또 중국과 더불어 간다면 중국 증시가 2018년대 고가 때까지 갔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2,500까지는 열리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 S&P 지수를 보도록 하죠. S&P 지수를 볼 때 거래량적인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그 외적인 차트로 이제 갖고 왔는데 똑같습니다. 패턴 자체는 여전히 상각 패턴이고 이 상단 자리를 넘어가야지 돌파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S&P에서 역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에서는 금융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강세가 나오느냐가 결국 내일 발표되는 미국에서의 금융주들 실적 발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량을 볼 때는 여전히 거래량의 증가가 나타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상단을 넘어갈 만큼 강한 거래량이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다. 이 부분이 이번 주에 나오느냐고 그 부분이 나오지 못한다면 여전히 추가적으로 삼각 패턴의 하단 자리 쪽에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 변동성 지수입니다. 반대의 케이스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하단 지지는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최근 들어서 미증시에서의 장중 변동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변동성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하단 자리 지지는 동일한 상태에서 상하 패턴의 이제 상단과 하단이 거의 맞붙어지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방향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밖에 없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시장 잠깐 보도록 하죠. 금요일날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는 0.8% 정도의 하락을 나타냈고 코스닥은 보합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체감이 상당히 안 좋은 증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0.8% 정도의 하락인데 실질적으로 경기 관련이라든지 방어주라든지 대부분이 1.5에서 2% 정도의 하락을 나타냈기 때문에 대부분 업종들이 하락하고 하락 종목수 역시도 상당히 큰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상대적인 강세가 서비스 업종에서 네이버가 시총 3위까지 올라가는 강세를 보여줬다 되고요. 근데 제약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 음식료 회사를 언택트 관련해서 CJ 제일제당 계속해서 연중 고가 경신한 모습을 보여준다 되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에서도 하락이 제한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나 비중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제한적인 하락이 나오거나 소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보다는 하락하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전체적인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약 1조 3천억 정도를 매도했고 기관에서가 1조 1천억을 매도했는데 금융투자가 이제 만기를 앞두고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들어오던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이 축소가 된 모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투신권도 2,300원 매도, 연기금도 3,400원 매도를 하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크게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약 2조 4,700억이라는 대규모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 되는데 개인들의 물량이 이 부분을 소화를 하는 부분은 나쁘진 않은데 이 부분이 신용이라든지 그 외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쓰면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한 모멘텀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여전히 윗자리를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약 3,300억 팔았고 기관에서는 600억 팔았는데 개인들이 4,400억 매수를 했고 그나마 이제 파생적인 부분에서가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기 좀 좋은 그런 구조는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파생적인 부분에서 외인들이 약 4,700계약 정도를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가 5,700계약 정도 매도를 했는데 투신권에서 약 7,000계약 가까운 매도를 했기 때문에 투신권에서의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전체적인 지수 등락을 보게 되면 지난 한 주 결국 지수는 이제 0.1% 약보합, 그러니까 지수는 제자리로 끝났다는 이야기가 드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2.7%라는 상승을 나타냈다 되고요. 그리고 대형보다는 중소형이 강했다 되는 케이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LG화학이라든지 SKC라든지 이런 2차 전지 관련 쪽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고 서비스 쪽, 인터넷 쪽에서가 역시 게임하고 더불어서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지금 현재 70주다 또 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강세를 끌고 가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시세를 뽑아주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가 현재는 지수는 시세는 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수 자체는 끌고 가지 못하는 형태가 이어진다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이제 5월 중순에서 6월 초에 시장에서 지수가 가파르게 반등할 때는 실제로 이런 종목군들은 쉬고 그 외적인 경기 관련이라든지 이런 쪽이 강세를 띠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간 그런 케이스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지수의 상승이 막혔다는 부분이 한쪽으로 쏠렸던 부분이 이쪽에서 주도주다 신고가다 하면서 가고 있지만 지수 전체로는 오히려 안 좋은 케이스를 만든다는 부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볼 부분이 국내 증시가 미증시와 상당히 많이 따라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미증시를 보게 되면은 미증시에서는 현재 시총 1위가 애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쪽에서가 시총 상위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애플에서의 이제 애플 앱스토어 이런 쪽에서가 실적을 더 많이 내는 케이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다
수소 일렉트록스 쪽이라든지 그냥 소프트웨어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을 보게 되면은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테슬라와 더불어서 2차 전지 이런 쪽의 강세도 거의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이들 같은 경우는 미증시 내에서도 실적이 가장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시총 1위, 2위라는 이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실적 역시도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 3, 4, 5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도 실적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야 뭐 당연히 부동의 1위니까 그쪽은 변동이 나올 수가 없는 케이스에서 이제 네이버라든지 삼성바이오, 세트리온, LG와 카카오, 삼성 SDI, 그 다음에 뭐 NC소프트까지 해서 이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70주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이들의 기업들의 실적, 현재의 실적이라든지 내년의 실적 전망까지 다 포함한다라도 너무나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익에 대한 비중이 작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가 강세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수 자체로는 긍정되지 못한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이쪽에서의 강세란 부분이 결국 국내 증시의 밸류를 어느 정도 높이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수 전체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시장이 나중에 코로나 관련된 어느 정도 우려가 완화가 되거나 뭐 치료제가 나오거나 백신 나거나 그렇게 될 경우는 경기 관련의 강세가 연결돼야 된다. 이 경기 관련 강세 때 이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신고가를 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고 시장에서 우리가 보통 주도주라고 얘기할 때는 시장을 끌고 갈 때가 주도주라고 얘기를 한다. 현재 이들 같은 경우는 강세 뛸 때 오히려 시장은 강세를 못 띈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시장에서 현재 시장 내에서는 중심에 들어가 있지만 지수를 끌고 가는 주도주 개념으로 보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결국은 미증시의 시총상이라든지 언택트라는 향후 성장에 대한 동력에 대한 기대치로 인해서 움직이는 테마주로 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중에 방향을 잡고 할 때는 시장에서 주도주가 결국 새롭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될 수 있는데 그때 주도주가 과연 어느 쪽이 될 거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금융장세에서 실적 장성할 때 실적이 좋은 쪽이 과연 어디 쪽이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긴 한데 우선 화요일 날 독일에서의 경기 심리 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이 좀 굵직한 실적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2분기 GDP 성장률이라든지 산업 생산,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금요일 날이 이제 미국에서 옵션 만기일이 있고 유럽에서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앞전에 유럽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7,500원 유로의 팬데믹 관련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이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행을 한다 쪽으로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유로의 강세가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은 달러의 약세를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국내 증시가 더 좋은 케이스로 연결될 수 있고 이머징 마켓 자체도 좋다 된다. 그렇지 못한다 했을 때는 또 반대되는 케이스가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화요일날 JP 모건이라든지 시티, 웰스파고 같은 미국의 금융주도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요일날이 이제 TSMC라든지 역시 마찬가지로 알코아라든지 중요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미증시에서의 실적 발표가 그 다음 주 국내 증시에서 실적에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2분기와 3분기 순위 전망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긴 한데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내일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 지수로 보도록 하죠. 지수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국내 증시가 올해 1월 달에 고가 라인 때 그리고 최근 들어서 6월부터 지금까지의 고가를 만든 자리 때 이 부분이 다 동일합니다. 전체적인 추세 라인 때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추세 라인대가 박스권 상단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도 증가세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끌고 가야 될 종목군들이 튀어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삼성전자 중심 반도체가 나오건 아니면 그 외적인 경기 관련 전체가 반등이 나오건 그런 과정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렇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움직인다면은 시장에서 이 박스권 정도에서 움직인다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지수도 역시 그와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된다. 똑같죠. 그러니까 추세 라인 때 저항을 받는다는 것과 박스권의 상단 저항을 받고 있다. 근데 이 라인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의 증가 필요한다.
거래량이 여전히 감소세를 보인다 부분 똑같고 이렇게 될 경우는 앞전에 중요 추세 라인대가 이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 라인대와 박스권의 중간 마디가 맞붙어지는 이런 가격대까지는 조정을 그래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관점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775선 전후 이 라인대가 예전부터 움직였던 중요 가격대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 라인대를 넘어가느냐 부분이 코스닥이 제일 어중간합니다. 거래량이라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거래소의 거래량 감소폭보다는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여기서 신용이 너무나 크게 비대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이 비대해진 부분하고 이게 쏠려있는 부분 이게 어떻게 해소를 하고 갈 거냐 이 부분은 여전히 관건이고 윗자리보다 여전히 하락자리 하락 쪽에 무게를 실어둔다 그런 관점 동일합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선은 이번 주 같은 경우 중국 증시가 단기 급등했다는 차익 실현 그리고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중국에서 2분기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경제 지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강세 모멘텀 다시 뽑아서 윗자리를 한 번 더 건드릴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다음에 미증시가 어느 시즌 들어간다는 부분과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여전히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 지수도 현재는 어느 정도 방향 못 잡고 제한적인 지지와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어느 시즌은 보통 컨센서스 자체를 굉장히 밑으로 낮춰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충족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려를 완화시킨다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이 나타나지 못한다 될 경우는 먼저 시장에서 실적 발표 전에 금요일날 시장에서 강세에 뛰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공존한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국내 증시가 시총 10위까지가 현재는 42% 비중 너무나 큰 건데 여기서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시총 전체에서 45.7%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시총 상위 10종목으로 지금 현재 비중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강세를 띄면 괜찮지만 이들이 또 반대로 시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될 경우는 그 외적인 체감이 안 좋은 케이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쏠려 있는 부분이 사실 좋은 것은 아니고 실적 자체가 이제 국내는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3분기 기대치가 형성되느냐 부분인데 실적으로만 볼 때는 2분기가 시장에서 올해 바닥이 맞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실적 바닥 이후에 향후 실적이 개선된다 부분이 얼마큼 좋아질 거냐 이 부분은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에서 나타날 걸로 보이고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난다 부분은 2150포인트를 지지하고 이렇게 될 경우는 박스권 상단 자리 2200 전후가 한 번 더 열린다가 될 것이고 부정적인 흐름으로 갈 때는 2150을 지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2090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가 된다. 이 경우는 2050선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윗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해지가 필요하다는 관점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관심 업종 자체가 실적 관련된 쪽인데 이거를 아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다는 실적 관련된 거를 내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데 이번 주부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것을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